안녕하세요. 장동훈 변호사랩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개인회생 보전 권고의 내용을 신뢰로 해서 어떤 보전 권고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사례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전 권고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용 및 구체적인 보전 권고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당해 사안은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온 보전 권고를 사례를 예시로 했습니다. 다양한 논점이 있지만 우선 보전 권고를 어떤 보전 권고가 기본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점, 즉, 이혼에서 양육비 문제가, 이혼에서 문제된 양육비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에 문제,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차량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보전 권고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 권고가 무엇일까요? 보전 권고는 법원이 이제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이나 신청인이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청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 역시 신청인에게 이런 사정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신청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이 부분을 서류로 제출을 하는 것인데요. 아래서 이제 구체적인 보전 권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당해 사례는 인천지방법원의 보전 권고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사건이고요. 채무자는 이 보전 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채무자는 이 보전 권고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사항을 보정해서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보전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관련해서 인천가정법원 2000호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사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조서 등본을 제출하라고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양육비 지급 여부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혼이라는 절차가 여기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여부도 채무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채권자 목록과 관련해서 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무와 관련해서 채권 원금, 현재 잔존 액수가 아니고요.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채무 사용 일람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보정 요청 사항이고요. 관련 금융자료, 지출액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량을 기재해달라. 그리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 원인 서류, 그리고 관련 금융자료, 그리고 완납증명서까지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CD기, 그리고 ATM 등에서 출금한 경우 그 사용처도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 나항 중에 부모 배우자의 채무 변제, 그리고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스포츠 토토, 융비, 과소비, 사행성 게임 등 이렇게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등의 투자금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 부분과 잔금 등을 도표로 정리해서 밝히고, 손실액 전부와 잔여금액 전부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는 식으로 재산 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의 양식에 따라서 카드 대금 납부로 설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 상세 내역, 이용 내역에 대해서 같이 표를 통해서 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예상 퇴직금에 관해서 주로는 이 퇴직금, 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퇴직금 확인서를 제출을 하고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그리고 중간 정산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명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전액이 압류 금지 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 연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기 바란다. 라는 식으로도 이제 보정 요청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서 3년 이전까지의 재산이 처분한 내역이 있는지를 소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해서 변제 금액을 이 부분만큼은 충당하도록 보정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해서도 월 평균 수입과 관련해서 월 평균 수입은 얼마인지 밝히고 거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 원수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목록을 적어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계비를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에 대한 재산 자료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채무자의 부에 대한 생계비까지도 포함하려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이제 생계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 내역서나 최근 3년간 관할 세무서 발행의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그리고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3년분의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납부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런 납세 증명서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토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한 지적 전산 자료 조회 결과까지도요. 이건 부동산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도 추가로 제출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이것들을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 모두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한 채무자 이외에 다른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모두 설명을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보정 권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정 권고에서 변제 계획안과 관련해서 강제 집행 효력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기재해서 변제 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인 절차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관해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해서 이 사건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에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월 변제 예정액 20회분을 이 사건 개인회생 위원 계좌에 임치 완료 시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해서 강제집행 효력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작성해서 보정을 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의 동영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지금처럼 보정 명령에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보정 권고 내용은 다소 이제 복잡하고 전문적인 요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찾아보고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서 보정에 대한 대응을 법무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 보정 권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채무자에 관한 점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보정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해 사안은 이혼에 대한 부분이 이 양육비 산정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특정한 사항에 대한 채무자의 상황을 보정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목록 관점에서 개인의 채무 변제 내용, 그리고 도박, 스포츠 토토 등, 그리고 유흥비, 그리고 과소비, 그리고 이제 사행성 게임 등 기타 설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고 했고요. 주식, 비트코인 많이들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주식,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소명하도록 요청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 목록, 그리고 나아가 자산의 처분 내역 3년 이내에, 그리고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 생계비 등 여기선 부의 생계비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제 계획 안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정을 하라라는 등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었던 보정 권고 사례였습니다. 이후에서는 이 보정 권고 사례에 대한 예시를 한번 봤지만 이 이후부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혼 사건이 결부되어서 진행되었던 사건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의 보정 권고 내용을 봤으니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어떤 논점이 또 발생했을 수 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혼에서 문제된 양육비, 그리고 나아가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상 장동훈 법률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